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이제 문화적 그 이벤트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기로 한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음, 글쎄요, 이 참, 역사라는 것이 뭐 아와 비와의 투장이다. 아니면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표현한, 유명한 그 역사학자들의 그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음, 글쎄요,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살아갈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역사 속에 과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지렛대 내지는 그 방향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의 어떤 존재가 좀 중요시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갖다가 남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뭐 어떤 맥락에서 그래도 한국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싶어 갖고서 소위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그 이제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능력자들 그들을 이렇게 뭐 선발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그 이제 자격을 이렇게 쥐어주는 건데 그런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또 왜 그래야만 되는지 또 한국사 능력을 그 검정 그 시험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 뭐 합격이라고 뭐 합격은 합격이죠. 어떤 일정한 선 이상이 이제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격증을 주어질 테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자격으로 해서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자격을 딴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서 그 제가 텍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그걸 보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에 대해서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여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며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6년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시험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나 참 생각해 볼 게 그렇죠. 우리가 음,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왜 이런 검정 시험이 필요하겠어요? 다들 모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서 한국사 능력을 이제 뭐 이렇게 급수를 매겨갖고서 무슨 뭐 증명서 주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바람직하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사 우리의 역사 교육을 갖다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그런 과목으로 세팅을 시켜놓고 어, 어, 그 공부를 시작하면서 국민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능력 검정 시험을 본다는 게. 뭐 이걸 해갖고서 뭐, 물론 또 뭐 어떤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마련을 해 주겠죠. 근데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거. 그죠? 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내 과거로 돌아보는 건데, 어, 내가 이 한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역사를 모르고 오늘 어떻게 오늘을 기억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까? 정말 참 답답한 일이에요. 뭐 혹시 이걸 이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뭐 죄송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1, 2, 3급은 심화, 4, 5, 6급은 기본으로 문제가 통합되어서 시행이 된다. 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죄송합니다. 등에서 인증서를 갖다 출력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뭐 엄청난 뭐 페이버를 주는 그런 국가 검정 시험은 아닌 것 같으네요. 뭐 벌써 저렇게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자, 급수가 이제 있는데 심화가 있고 기본이 있네요. 심화, 아까 1, 2, 3등급이 심화라고 그랬죠.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심화 시험은 80점 이상 획득하면 1급, 70점 이상 획득하면 2급, 60점 이상 획득하면 3급이 되네요. 급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뭐 웬만하면 60점 이상은 맞을 테니까 음,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한테 뭐 모든 이 자격증을 주는 거 아닌가? 모르죠 또 60점 이하가 엄청 많았는지 저는 안 봐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이 한국사 기본 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시험은 80점 이상이 4급, 70점 이상이 5급, 60점 이상이 6급.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등급이 수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시험 시간은 볼까요? 10시부터 1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 물론 뭐 저건 다 하죠. 그다음에 5분간 신분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5분 동안 문제지 배부하고 뭐 잘못된 거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50문항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실시하네요. 그러니까 10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은 10시부터 11시 오리엔테이션 10분, 5분 신분증 확인, 또 5분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나머지 20분, 이게 70분이네요. 그러니까 70분 동안 50문항을 보는 게 이제 기본 그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뭐. 응시 대상 볼까요?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고 또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한국사 학습자. 한국사를 공부한 사람이면 다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등. 글쎄, 이 자격증이 얼마나 저 하고자 하는 일에 부합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합격에 따른 그 활용 및 특전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글씨가 좀 작아졌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일단 뭐 안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 5급 공채 응시 자격화. 2012년부터 동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서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 자격을 주는 거네요. 뭐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일부 개정. 교원 임용 시험에서 자격 시험 2013년부터 동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서 교원 임용 자격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그다음에 국비 유학생 및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 요원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동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3급 이상 합격하면 이제 그걸로 대체해 준다는 얘기죠. 2014년부터 동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소속 직원 선발 시험에 추천 자격 요건을 부여한다.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뽑아주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공무원 5급 공채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법원 공무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5급 공채 응시 자격이 또 주어지네요.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을 가서 공무원 경력 채용 시험 가산점 부여한다. 나름대로 또 그 뭐 회의부가 있네요. 그다음에 4대 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하고 2017년 수능의 한국사 필수 과목을 지정을. 그러니까 이제 중고생이 응시를 많이 좀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무원 인사법에서 군무원 579급 공채 응시 자격화. 네. 그다음 일부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을 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시험 2급 이상 응시 자격화해서 뭐 여러 공개 채용 시험에 이제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순경 등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동시험으로 대체. 그러니까 시험을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얘기네요. 뭐 어차피 뭐 한번 공부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다음에 육군 학군 학사 간부사관 군 가산 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준사관 부사관 등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동시험으로 대체한다. 해군 학사 군 가산 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부사관 등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동시험으로 대체한다. 소방청 소방사 등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동시험으로 대체한다. 여러 가지 그 이제 시험 자격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 시험을 이제 면제받는 거죠. 대체가 가능하니까. 자,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네. 일률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머리에 열불이 나듯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시험이니까 가서 떨어지면은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걸 통하여 뭐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무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 공부는 정말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 이유는 역사 속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국조선이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서 그 탓을 을사오적이라고 지칭하는 그 지칭되는 행정관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거는 을사오적이 한 짓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 뭐 사실은 지난 그 17일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인데 그 을사조약에서 이 을사오적이라고 지칭되는 행정관료 5명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그 역사 법정의 죄인으로 지금 이제 이건 대한민국이 소멸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그런 이제 죄의 과업인데 제가 을사오적 그 체결된 그 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데 어떻게 밑에 행정관료가 나라를 팔아먹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있는데 뭐 국방장관이 나가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나라를 넘겨준 그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행정관료한테 돌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군주로 있었던 고종을 군주라고 우리가 부르고 물론 뭐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어, 또 황제라고 그러죠. 황제. 이거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진짜 뭐, 음, 독립적으로 진짜 떳떳하고 뭐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거 우리 황제 그러고 그 민비를 명성 황후라고 하죠. 그렇게 푸는 데는 뭐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헛껍데기 그 나라였는데 그때. 저는 시리아 방송대교 대국을 쓴 어, 장전의 그, 그 사설이 저는 우리가 그걸 명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종한테 면죄부를 주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좋지 않은 글이에요, 그게. 명문이 아니죠. 그 시리아 방송대국을 보면은, 이 참, 고종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는데, 을사오적이라는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기, 어? 뭐, 외교부 장관이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딱, 그래갖고, 우리 나라 너한테 넘긴다. 그래, 그게 넘어가는 거냐고요, 예. 말하지도 않은 소리죠. 참, 기가 막힌,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은 사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또 이렇게 닥쳐오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군주 역할을 하는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통수권자가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응? 그래, 니네들이 다 해. 응? 나는 뭐 모르는 척. 요건 니네들이 또 먹어.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응? 우리가 개혁군주라고 칭송할 게 아니고 정말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지 그 후대를 살아온 우리나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역사의식을 갖게 되고 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때 넘길 때 보니까 군주는 뭐 나중에 개혁군주로 칭송을 받대. 그거 넘길 수 있죠. 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역사 주체가 변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유사한 상황이 미래가 닥칠 때 그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는 거.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후손들한테 그 분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 국뽕이라든가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미화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리 그 힘들었고 더러웠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걸 비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어, 드라이하게 아주 건조하게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지 그것을 분치를 해놓고서 뭐 역사의 과오를 딴 쪽으로 돌리고 막 비판을 하고 그냥 난리부르스를 죽이고 하다 보면은 호세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역사를 분칠하지 말고 드라이하게 바라다 보고 거기서 교훈을 찾자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 검정 시험도 검정 시험이지만 오늘 우리가 역사를 정말 이런 냉철한 눈을 갖고 들여다봐야지 괜히 그 감상에 빠지고 아니면은 뭐 어,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쭐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군국주의를 만들어내고 파시즘 뭐 나치 이런 거 다 그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루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바라다 봐서는 안 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드라이하게 건조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다보고 반성하고 단죄할 건 단죄하고 그래야지 다음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역사적인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